안녕하십니까. 안세경 대표 박정호 회사입니다. 오늘 제 657강은요. 각종 법인의 각종 여러가지 지출이나 소득 거래 금액에 대해서 소득 지급 시 어떤 세금에 대한 원칙을 하고 각종 소득에 대한 명세서, 지급 명세서 같은 거, 간이직 명세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손익수직계산서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매출, 수입, 수익이 있는데 이게 대한 대응 비용으로 매입 원가, 원재료,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이용 근로소득, 퇴직소득 플러스가 돼서 자유직업소득, 시적부여로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 또 기타 이제 금융이자, 지급이자, 배당소득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 각종에 대해서 다 원칙인수가 붙죠.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자, 이건 우리 안세지경채널 9월 27일째 추석 주간 통합호의 표지에다 제가 이렇게 잘 요약했으니까 출력을 잘 했습니다. 한번 보시고 하시다. 보면서 하시면 더 좋죠. 자,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자 간의 그 매출 매입 거래죠. 매출 매입 거래에서 우리 주고받는 것은 이제 원칙인수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세액연수를 끊어주고 우리는 그걸 받고 지출을 하고 또 매입계산서를 받고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원칙인수는 없다. 그럼 이제 중요한 원재료의 원가의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, 원가, 임금, 상여금, 보수, 급여, 이런 것이죠. 샐러리. 이 종속적 고용에 대한 급여, 상여, 성과금 등인데 이제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칙인수를 하고 나서 또 연말에 이제 1년짜리 연말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4대 보험이 당연히 붙게 되는 것이 근로소득이다. 종속적 근로소득. 또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은 종속적으로서 월 단위, 주 단위, 연 단위, 6개월 단위 이렇게 급여가 결정이 되지만 일용 근로소득은 하루하루당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출근한 날마다. 그래서 하루당 15만 원을 공제한다. 이 15만 원을 소득 공제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에 300일을 근무했다. 그럼 4,500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고 200일을 근무했다 치면 이제 3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 일용 근로소득에서의 하루당 일당 공제 15만 원은 그게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. 그래서 하루 일당 나눈 게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거기다 세율은 6%가 되고 그중에 55%가 세액공제가 되니까 45%만 화가세가 되고 이거에 주민세까지 1.1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일용 근로소득이다 그런 얘기죠. 그다음 배당소득, 퇴직소득은 이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돼서 붙는 이제 퇴직할 때 내는 돈인데 퇴직급여 설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, 금융회사에 퇴직보험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퇴직할 때 이쪽에서 원칙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, 일용소득, 퇴직소득이 이제 종속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붙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실적급에 대해서 붙는 것을 사업적 사회지급소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근무 형태는 종속적 임무보다 독립적으로서 외주 아웃소싱 이런 것이고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총 지급액에 총액에 대해서 3.3% 원칙인수를 하게 되고 종합소득신고를 이제 스스로 하면 이제 환급되기도 하고 조금 더 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다. 이것을 이제 각 회사들은 매월 간이직 명세서를 작성해서 내서 소득을 짓게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. 그다음 이제 사업소득은 이 어떤 조직이나 사업이 여기도 일을 하고 저기도 일을 하고 해서 하는데 주로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유로움이 이제 추구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다. 그래서 원고 강사료, 지적재산권의 양도 대금인데 이 총 지급에 대해서 60%를 필요금을 인정해주고 40%만 소득으로 봐요. 거기에 대한 세율이 20%이기 때문에 40%만 소득을 본 거 20%니까 248, 8.8%가 원칙인수가 되는 것이 기타 소득이다. 그런 얘기죠.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땀 흘린 소득이 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금융이자 소득은 각종 은행 저축에 대한 예금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 이제 지급이자고 그거는 이제 원칙인수가 없죠. 그냥 그대로 풀페이를 하는 것이다. 비용업대금이자 그건 우리가 돈을 빌린 분이 금융회사 쪽이 아니고 이 금융의 본업이 아닌 기타의 사람들, 기타의 개인이나 조직한테 빌린 것을 비용업대금이라고 하는데 총 지급액의 25%가 과세소득이고 여기 1.1%에서 27.5%를 원칙인수하고 나서 다음 달
10일까지 납부의 지급명세를 제출하는 것이다. 그 다음 일반 회사의 사채이자 회사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원칙인수를 하고 주는데 이것도 14%가 원칙인수율이고 1.2%를 곱하면 이 15.4% 원칙인수를 나오고 한다 이런 얘기죠. 그럼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이익이 생기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은 이제 현금 배당, 의제 배당, 뭐 배당 처분의 계산이 있는데 이것 역시 금융이자 수로서 비용업대금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14% 원칙인수율에다가 1.2% 곱해가지고 15.4%의 배당수도 원칙인수 영수증을 배당을 지급한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회사가 각종 그 총 매출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는 원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 및 각종 세금 또 수익연수 같은 여러 가지 징비 이런 걸 한번 훑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세계본 대표 황정회사였습니다.